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감명 깊었던 것들이 돈과 시간을 분리한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었고요. 부자들은 자존감이 높다. 이것도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건너뛸 거예요. 부자들은 주도권을 잡는다. 부자들은 항상 여유롭다. 부자들은 현재에 집중한다. 그리고 부자는 목표를 계획한다. 이것들은 여러분들 다른 책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어떤 내용들인지 대강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돈 버는 행동만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돈 버는 행동들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돈 버는 행동을 하시는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목록들을 차곡차곡 하고 계신지를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여기서는 저도 이걸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바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수익화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돈 버는 행동을 어떤 걸 하고 있지? 한번 목록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번째, 부자는 돈 버는 행동만 한다. 부자는 돈 버는 행동만 한다. 부자는 돈 버는 행동만 한다라고 합니다. 책의 페이지는요, 204페이지를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기서 저자가 초보 마케팅업을 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너네들이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데 그래서 세부 목표는 뭐가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돈 버는 행동은 뭔지를 꼭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초보자가 첫 번째 너의 목표를 달성을 했다면 그 다음은 처음과 똑같이 마케팅을 하면 절대 되지 않아. 그때 또 해야 되는 목록에 대해서 바로 해야 되는 목록을 또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표를 목록화시키시고 거기서 이건 아니었구나. 이걸 했었어야 됐구나. 이 깨달음만 받아가시면 되세요. 네, 여러분들한테 핵심만 콕콕 집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의 돈 버는 행동 조심하라. 일단 부자가 되고 나면 당신이 부자가 된 행동이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그 행동들 때문에 당신은 계속 어느 수준에만 머무를지 모른다. 항상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노크를 하고 계신다면 그 방법으로는 더 부를 빨리 샀거나 부를 2배, 3배 늘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빨리 답답하게 이것만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점핑을 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쓰라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초보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똑같이 반복해서는 한 달에 20만 달러를 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버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해서는 매달 20만 원씩 그 이상은 더 벌기가 힘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마케팅 서비스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완전 초보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겠다. 완전 초보자예요. 초보자의 이름을 에이미라고 가정을 했어요. 첫 번째 목표는 1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1만 달러요. 에이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00달러씩 지불하는 고객을 10명만 모집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에 곱하기 10이니까 1만 달러가 금방 모이겠죠. 그러면 이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너의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분화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목표는 한 달에 1,000달러씩 지불하는 고객을 총 10명 유치해서 한 달에 1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기가 가장 큰 목표예요. 1만 달러 달성하기가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분화시킨 목표가 뭐가 있는지 제가 5가지를 얘기 드릴 거예요.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마케팅 책 4권 읽기. 2번 검색 엔진 최적화로 웹사이트 순위 올리는 연습하기. 3번 구글 애드워즈와 페이스북 광고 배우기. 4번 사업 웹사이트 개설하기. 5번 잠재 고객에게 구매 권유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기. 여러분 답 찾으셨어요? 네, 저자는 굉장히 젊기 때문에 되게 도발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부자가 될 거면 빨리 지금 부자가 돼. 방법을 제대로 알란 말이야 라고, 내 방법이 맞으니까 그냥 따라와. 연습 이제 그만해도 돼. 너네들 많이 배웠잖아. 연습 그만하고 바로 따라와. 이런 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거 5가지 다 해야 되는 마케팅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마케팅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는 에이미가 초보인데 마케팅도 잘 모를 거고, 검색 엔진도 하게 되면 좋을 거고, 웹사이트 개설하게 되면 고객 유입도 될 거고, 저는 다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각 목표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면서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첫 번째, 마케팅 책 4권 읽기. 마케팅 책을 읽으면서 판매를 더 잘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 권당 책을 읽는 데는 7시간이라고 계산을 하면 최소 28시간이 걸릴 것, 28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소득도 창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소득도 창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게 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거를 내 목표에 달성을 해서 돈으로 바꿀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한 달에 $10,000라는 소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여러 가지를 적어보시고요. 그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네, 판매 관련 자료를 절대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래요. 단지 배움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최대한 많이 알고자 하기보다는 배우고 훈련한 판매 기술을 적용하는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매 기술을, 그리고 배운 훈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 그거를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배우지만 말고 현업에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는 시스템을 가져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많이들 미루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방법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지금 이거 내일 하면 되지 뭐, 머리로만 생각하고 안 해보신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시면 지금 오늘 바로 하셔야 되세요. 네. 두 번째로 검색 엔진 최적화로 웹사이트 순위 올리는 연습하기. 이 활동도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은 되죠. 그런데 한 달에 소득 $10,000 목표는 전혀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10,00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멀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이것도 2번도 틀렸어요. 3번, 구글 애드워즈와 페이스북 광고 배우기. 다시 말하지만 배운다고 돈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배우는 것이 돈이 들어오진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실천할 단계세요. 먼저 실천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적용하세요. 적용하시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메인을 잡으시고 그 메인에다가 살을 붙이셔야 되세요. 내가 정말 일을 하는 거는 9to6의 삶에서 일을 한다.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행동만 하시고요. 9to6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케팅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웹사이트 개설을 배운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배분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4번, 사업 웹사이트를 개설하기. 웹사이트가 있어도 고객이 없으면 돈을 전혀 벌 수가 없다. 웹사이트가 있어도 고객이 없으면 돈을 못 벌어요. 맞아요. 이 또한 시간 낭비다. 외부 업체나 팀 구성원에게 쉽게 맡길 수 있는 셈이다. 이거는 웹사이트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맡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맡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주를 빼시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직원들을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단기 알바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두둥 5번 나왔습니다.
잠재 고객에게 구매 권유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발송하라. 잠재 고객에게 구매 권유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발송하라. 이 일만 직접 돈이 되는 활동이다. 이것만 직접 돈이 되는 활동이래요. 왜냐하면 전화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하는데 8시간을 쏟는다면 실제로 고객을 유치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에이미가 15시간을 일할 때마다 고객 1명을 유치한다면 한 달에 160시간을 일했을 때에는 고객 10명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는 목록 중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읽자마자 전화를 돌렸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확장 오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학원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날에는 쇼앤텔 발표회가 있으니 참석하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문자 메시지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한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냐면 저에게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코칭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대기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분들이 나에게는 잠재 고객이고요. 그 고객들이 실제적으로 저한테 등록을 했을 때 그 수익이 남는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활동은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카페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직접 장장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실천해 봤고요. 그랬더니 한두 건이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당장 어떤 것들을 실천해서 돈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가판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고객들한테 여기 너무 맛있는 거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맛보고 가세요. 맛보시면은 정말 이걸 안 사고는 못 베길 겁니다. 이렇게 해보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잠재 고객 리스트가 있어.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번 돌려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도 있죠. 아파트 요즘에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하는 사람들 리스트를 부동산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좀 불법이긴 한데 그런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이사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소개권들을 많이 늘리게 하는 방법을 위해서 기존 고객들한테 홍보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연수원이라면은 선생님 몇 월 며칠부터 의무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의무교육에서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개발해 놨는데 선생님이 이걸 들으시게 되면은 학점 이수라든지 이런 이수가 끝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커리큘럼을 제가 패키지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라고 문자를 알려주시면 그 사람이 필요하면 끊으면 되잖아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고민을 내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트가 있다면 거기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 바로 수익이 꽂힐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에이미가 이달 말까지 고객 10명을 유치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집중할 유일한 일은 잠재 고객에게 구매 권유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발송하기이다. 이 사례를 보면 다른 업무들도 모두 적절한 목표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중 무엇도 사실상 에이미에게 직접 돈을 벌어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돈을 벌고 큰 목표에 다가서려면 고객의 지갑을 여는 수밖에 없다. 그게 전부다. 고객의 지갑을 여는 것이 전부입니다. 고객의 지갑을 여는 것이 전부입니다. 에이미에게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가져오는 활동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일 깨어있는 시간에는 항상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매일 깨어있는 시간에는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대로 일할 시간이다. 제대로 일하시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저자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대로 일할 시간이다. 지금까지 일하는 척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 이 새양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사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9to6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내 방송을 보실 거, 제 방송을 보실 거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극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저도 실천을 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고 배워가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지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돈을 빨리 벌고 싶은데 초보자라면 오직 돈을 벌어주는 활동에만 집중해야 한다. 지금 돈이 필요한 초보자들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관련 주제에 대해서 읽고 배우면서 또 한꺼번에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게 꼭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관련 책을 읽으면 한 달 뒤에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전화를 들고 고객들한테 전화를 해보라고요. 이 활동만이,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만이 오늘 돈을 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돈을 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돈을 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또한 이를 배우기만 할 때보다 실제로 행동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실제로 행동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이제 그만 배워라. 돈을 벌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제 그만 배우고 돈을 벌어라. 이제 그만 배우고 돈을 벌어라. 참고로 이 말을 읽고 나서 당신은 그렇다면 굳이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논리라면 당장 이 책을 덮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최선 아닌가? 100% 맞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제대로 된 핵심 사고방식을 갖추지 않고 하는 행동은 헛된 노력이 될 수 있다.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당신이 10배는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고 사업자가 대다수 겪은 교통을 경험하지 않고도 올바른 선택을 내리게 돕는 믿음과 사고방식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배우면 좋죠. 배워서 쭉 하시면 좋죠. 저도 계속 배우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기만 하면 배우면서 알아가는 것들도 있겠지만 실천하면서 그 안에서 배워서 채워나가시면 되잖아요. 모든 책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라고. 배우고 있으면 좋아요. 배워서 좀 완벽하게 해서 조금 실패를 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실천을 못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선은 해보시라고요. 하면서 배워나가시고 채워나가시라고요. 그러시다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도 있어요. 경험 속에서 내가 배운 걸 적용해봤더니 이게 아니네? 그럼 이 방법을 해봐야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최고에 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조금만 더 방법을 바꿔보세요. 지금과 똑같이 했을 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싶다라면 다른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해보시기 바랄게요. 어느 책에서 읽었더라? 네, 어느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정말 최고가 되고 싶니? 정말 최고가 되고 싶니? 아니면은 너 지금 소소하게 이렇게 잘 벌고 있잖아.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난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이 정도 벌면서. 근데 그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답니다. 왜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배움을 게을리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해. 이것만으로도 만족해. 항상 새로운 거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그 사업은 곧 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가짐은 내가 최고야 라고 마음가짐을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해요. 네, 이 책에서 나왔던 내용이네요. 네, 항상 내가 최고야 라고, 나는 여기서 최고가 될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초보자를 부자로 만들어준 행동이 사업으로 성공한 후 더 부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초보자가 부자가 됐잖아요. 잠시만요. 초보자가 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사고방식으로 계속 마케팅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은 또 망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에이미가 고객 10명과 계약해서 한 달에 1만 달러를 번다고 해보자. 더불어 오직 판매에만 집중하도록 수익 30%일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고용했다.
에이미의 새로운 목표는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버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달 1,000달러씩 지불하는 고객이 100명이 필요한 거죠. 10배가 더 필요한 거죠. 문제는 15시간에 고객 1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0명에서 100명을 모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비즈니스 대부분에서 의뢰 그렇듯 일부 고객의 계약을 해지하면 한 달에 수입이 10만 달러를 올리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이제 에이미가 할 일은 현재 하고 있는 판매 활동, 즉 고객 10명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활동들을 적어야 한다. 고객 10명을 먼저 100명으로 늘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10명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 활동들. 이 1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이미가 했던 행동들은 4가지가 있거든요. 그 4가지에다 시간도 적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구매 권유 전화를 했죠. 500통을 했어요. 두 번째, 이메일 1000통을 보내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후속 전화를 240통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1대1 미팅과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했어요. 이게 40, 40, 40, 40시간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구매 권유 전화를 해서 10명을 확보를 했던 거잖아요.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 활동이 4가지인데 이 4가지도 이제는 다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1번, 2번, 3번, 4번 중에 선택하셔야 되세요. 이게 돈을 당장 버는 방법이에요. 네, 뭔지 맞히셨어요? 네, 이 목표들을 훑어보고 수익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자. 이 일들을 해서 한 달에 1만 달러를 벌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제 이 목표로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벌 수는 없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 가지고 1만 달러는 벌 수 있는데 10만 달러는 못 벌어. 그러니까 10만 달러를 벌려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구매 권유 전화 500통하기. 구매 권유 전화는 1대1 미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돈을 벌어주진 않는다. 물론 사업 시작 단계에서는 돈을 벌게 해줬죠. 당시에는 이 활동을 외부에 맡길 만한 돈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구매 권유 전화가 실제로 고객을 유치하는데 일부 도움이 됐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객 100명이 필요하다고요.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필요해요. 구매 권유 전화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만족시켜야 할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활동이 아니래요. 이제 전화하지 말래요. 전화를 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내가 전화해봤자 한 달에 10명밖에 못한다라는 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이메일 100통을 보내고 답변하라. 이것도 구매 권유 전화 똑같은 문제이다. 이메일의 발송과 답변은 고객과의 미팅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 소모가 크고 직접 돈을 벌어주지는 않는다. 초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하고 벌어들이고 나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목표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화돼서요. 돈의 여유 자금이 있을 때의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선 적혀 있지 않지만 첫 번째 목표를 달성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는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를 먼저 달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가셔야 되세요. 네, 세 번째로 후속 전화를 240통 하기. 똑같은 문제다. 후속 전화도 직접 돈을 벌어주지는 않는다. 네 번째, 1대1 미팅으로 거래를 성사시킨다. 1대1 미팅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이제 대기 고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초기 자금이 없을 때는 이런 활동들을 해서 고객을 모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성황리에 오르고 판매가 수익이 많아진다면 이 고객들한테 전화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홈페이지 꾸미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블로그 만드는데 내가 투여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반열에 올라서면 직접적인 수익이 나는 상담만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고객을 만나는 행위요.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 전단지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홍보 메시지를 돌린다든지 웹사이트를 관리한다든지 블로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 시간이 아깝거든요. 내가 그 직접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지 그 외적인 거에 몰입을 하게 되면 또 다시 폭삭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 초보에서 해야 되는 목표 그리고 그 단계에서 일정 수익 이상 올랐을 때 내가 상담하는 게 더 유리해졌을 때 그때 이 전략을 쓰셔야 되세요. 네. 에이미가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벌기 위해 할 활동은 무엇일까? 아주 뻔하다. 에이미는 매일 1대1 거래 성사 미팅에 집중해야 된다. 1대1 거래 성사 미팅에 집중해야 한다. 이 활동으로 시간당 500달러를 벌 수 있다. 매달 160시간을 일하면 그녀는 한 달에 8만 달러를 추가로 벌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득은 계속 발생하면서 알아서 쌓인다. 그래서 5주, 6주 정도만 지나면 한 달에 10만 달러는 쉽게 넘길 수 있다. 이로써 적어도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벌 만큼 자기 시간의 가치를 높였다라는 거죠. 이제 에이미에게 무엇을 더 해야 할까? 간단하다. 구매 권유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후속 전화를 걸 직원을 고용하면 된다. 이 활동을 해줄 직원을 고용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정 부분의 수익이 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더 투자를 해야 되거나 더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달라진 부분에서는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걸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 방법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에이미가 하루에 8시간 동안 미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는 일을 대신할 것이다. 에이미는 이제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벌고 있다. 방법을 알겠어요? 당신의 일과에서 투자 수익률이 높은 활동을 찾아내라.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낮은 활동을 제거해라. 투자 수익률이 높은 활동을 찾아내라. 투자 수익률이 높은 활동을 찾아내라. 그리고 낮은 거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우리는 이 연습 과제를 반복해야 돼요. 자꾸 까먹어요. 저도 제가 더 하면 되는데 이거 조금 더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남에게 맡기지 못하고 제가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네, 저도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내게 되지 않아요. 연습하셔야 되시고 이 방법을 오늘 한번 써먹어 보시고요. 내일 한번 해보시고요. 3일 후에 한번 해보시고요. 일주일에 한번 해보시고요. 보름 후에 한번 해보시고요. 한 달 후에 한번 해보시고요. 한 달만 딱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완전 학습이 되실 거고 장기 기억으로도 넘어가실 거예요. 그 방법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연습 과제를 반복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자신의 현재 소득에 좌절하면서 어떻게 높여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목표를 상세하게 적어라. 목표를 상세하게 적어라. 목표 중 무엇이 우리가 달성해야 할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내라. 그 다음 그 활동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해라. 그들이 이 일을 대신하도록 만들어라. 그들이 이 일을 대신하도록 만들어라. 네. 슈퍼리치의 투자 수익률은 천문학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보면 저도 지금 이거를 다시 보면서 제 오전에 다시 촬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아기가 치과 가기 전에 빨리 이제 이거를 녹화를 해놓고 한다고 했는데 또 뭔가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 촬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정확하게 전달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저에게 많은 양식이 될 거고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되는 거 뭔지 아시겠죠? 저는 이 책을 읽어서 좋은 점들도 있는데요. 제가 읽은 이 책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걸 듣고 나서 어떻게 실천을 해볼까? 그런 부분들이 중점을 맞춰서 리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시다면 구매를 하시거나 빌려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누가 그랬죠? 책을 집필하고 나서 자신의 책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설명해주고 홍보할 수 있냐고. 네, 이 책을 곱씹어서 여러분 거를 만드시기 바랄게요. 지금 초보자라면 내가 해야 되는 목표는 무엇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분화시켜야 되는 활동들은 뭐가 있는지 적어 보시고요. 그 중에서 지금 당장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현금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들만 지금 행동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보 단계에서 넘어갔을 때 그 활동들을 계속 하시면 안 되세요. 그거는 1만 달러를 벌기 위한 행동들이었어요. 이제 제가 10만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나한테 일정 수익이 달성하고 나서예요. 일정 수익이 달성하고 나면 여러분들 목록을 이 1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웠던 활동들, 그 5가지 중에서 하나였잖아요. 이메일 보내고 전화 돌리기. 그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 또 세분화를 시키시고 거기서 정말 이게 내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활동인지를 찾아보시고 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자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다 맞는 것 같았어요. 이 활동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하면서 실행하시면서 덧붙여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뒷부분도 내용이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책 다른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부자는 사람 상대를 잘한대요. 왜 사람 상대를 잘하지? 라고 했을 때 돈을 벌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돈을 주고 싶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진짜 비결은 사람이 당신에게 돈을 주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돈을 주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을 좋은 의미로 통제하거나 설득해야만 한다. 좋은 의미로 돈으로 통제하고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부자가 되겠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지겠다라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돈이란 무엇인가? 결과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조금 무섭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래요.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지갑을 열게끔 만들려면 그들을 통제하고 설득을 해야 돼. 그들을 설득해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지갑을 열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돈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힘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람을 먼저 이해해라. 사람이 어떤지, 사람이 어떨 때 감동하는지, 어떨 때 실망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훌륭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사람들이 원하기도 전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돈을 건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업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 것과 똑같다. 그 사람들의 속성은 무엇일까? 나에게 지갑을 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일까? 어떨 때 나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고 물건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나에게 위탁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네, 부자는 친구와 멘토가 있다. 멘토로부터도 배울 수 있지만 친구로부터도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업가 마인드를 가져라 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 책은 이 정도로 제가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셔야 됩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꼭 실천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새로운 분들이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게 OBS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파일 변환 방식을 FAV에서 MP4로 바꿔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혹시나 음성이 많이 작거나 그러면 네, 저에게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은 선택이세요. 여러분 선택하셔가지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